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혜림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혜림님, 연기 하신 적은 있을까요? 혼자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해본 적은 있습니다. 뭐 면접 전에 그런 나만의 이런 자기 네. 연기를 했던 건가요? 그쵸. 네, 그럼 뭐 오늘 첫 연기 입문인데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 사연에서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네. 큐! 우리 감정 소모 그만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더 생각할 거 없어. 나는 그래도 너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네. 우리가 이 상황극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그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용기 내봐요. 아마 지금 사연자님이 이제 이별을 하고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3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3달 정도 됐어요. 2달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요. 울면서 잠든 적도 있고 연락해볼까 고민해본 적도 있어요. 아마 왜 고민을 했는지 이 뒤에 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별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해봤는데 무뚝뚝한 모습에 겁이 나더라고요. 다시 연락하면 카톡 차단당했을까봐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헤어지고 나서 용기를 냈는데 네. 상대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뭔가 반응을 하거나 네. 대답을 하면 네.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연인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편하게 대화를 하고 좋은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겁이 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별하기 전쯤부터 남자친구랑 자주 싸웠어요. 사소한 일부터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그랬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이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고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번 싸움이 생기고 나면 네. 사소한 거 뭐 과거 아니면 예전에는 이해해줬던 네. 일들도 그쵸. 예전에는 뭔가 이성 문제라고 하니까 남사친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문제들도 괜찮았는데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는 그쵸. 생각이 들겠네요. 터져버린 거죠. 한 번에 터져버렸다. 네. 제가 싸움이 잦아지던 날 우리 감정 소모 그만해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황을 한 것처럼. 네. 근데 남자친구분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면서 진정시켰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잘해줬던 일들이 또 오르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우리가 싸운다고 그 감정이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왠지 미안하잖아요. 네. 아까 이런 말 안 했어도 됐는데.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잘해줬던 모습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계속하고 있었고 맞아요. 3년이나 또 하셨는데. 그 후 덜 싸우기는 했지만 사소한 문제로 제가 먼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다퉜어요. 아마 이거는 사연자님이 먼저 했다기보다는 서로가 한 번에 이런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거의 일들을 다 털어놓으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랑 만났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2번째 연애지만 오랫동안 만나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뭐 카톡을 보냈거나 아니면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오신 거죠. 네네. 싸우면서 모진 말을 많이 했던 게 미안했어요. 남자친구랑 싸우긴 했지만 잘 맞는 게 많았거든요. 이 말이 가장 마음 아파요. 맞아요. 왜냐면 맞는 게 많으니까 네. 3년이란 연애를 하고 그쵸. 내가 조금 뭔가 안 맞아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게 싸움으로 되는 게 안 맞지만 서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진짜 사라지면 이런 것도 안 해요. 맞아요. 싸우기 서운한 전에 것도. 그냥 네. 뭔가 좀 안 맞으면 좀 이렇게 태도가 바뀌잖아요. 네. 나 너한테 진짜 관심이 없어.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정말 더 좋아한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네. 두 번째 연애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힘들건 아플 수 있다. 음. 첫 번째 연애 때도 그런 네. 경우가 있지만 네. 또 사라지거든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연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연애에서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거나 아, 내가 연애를 할 때 이런 행동을 안 해야겠다. 아. 그런 거를 반영해서 두 번째 연애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3년을 만났는데 그쵸. 3년의 연애 끝에도 음. 막연하게 내가 이제까지 애정을 쏟고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네. 이별하면 끝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덜 아프게 이별하는 방법. 사실 덜 아픈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언젠가는 아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젠가 울음을 터뜨려야 되거나 그쵸, 언젠가는 그쵸. 친구를 만나서 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어라는 말을 해야 이게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사귀면서 후반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해가는 거죠. 뭔가. 내가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 준비를 해야 네, 그쵸.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감정이 쏟아질 때 네, 대응을 네.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싸우기만 싸우다가 남자친구 헤어지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준비가 없어. 네. 남자친구도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지만 그쵸. 남자친구의 방식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네. 이런 거였고. 그쵸. 그리고 이게 감정적으로 헤어지게 되면 사실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고 서로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헤어지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별을 선택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별은 네. 서로가 네. 우리가 뭐가 안 맞는 걸 다 얘기하면서 이별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네. 갑자기 이별할 때 말하는 거야. 아. 나 너랑 만날 때 너가 맨날 뭐 매운 거 먹는다고 그랬는데 나 싫어했어.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 원래 사람 많은 곳 싫어하는데 갔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이별은 네. 이런 얘기 없이 우리 그냥 잘 만났잖아. 네. 이제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든지 아. 그냥 가끔씩 뭐 연락하면 생일 축하만 해주자. 아. 1번과 2번 어떤 게 조금 더 낫나요? 그냥 이별로 봤을 때 당연히 뭔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첫 번째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서로 서운했던 점이라든지 왜 이 이별이 찾아왔는지 이걸 이별의 알아야, 이유를 네. 좀 아는 게 나을 때가 네, 있으니까. 이유라도 알고 서로 뭔가 나중에 뭐 잘 되더라도 다시 만나서 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헤어지게 되면 조금 마음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혜린님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남자친구가 네. 그러니까 전이죠. 네네. 전 남자친구가 네. 헤어질 때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헤어져야 돼?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괜찮아요. 네. 있을까요? 네, 받아봤어요. 그런 질문. 그러면 이제 혜린님은 어떻게 얘기해줬어요? 이게 얘기한다는 게 뭐 네. 과거에 있었던 일도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 서운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답답한 일들 있잖아요. 네.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려해 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말을 안 하거나 네. 아니면 참고 있거나 네. 아니면 저 사람은 또 참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하잖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사귈 때 서운하면 바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안 풀리고 헤어지는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지쳤다. 지친 게 가장 네, 크군요. 지치고 이제 서운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다만 그걸 상대한테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의 차이인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싫은 티를 팍팍 내잖아요. 뭔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단답을 보내거나 그쵸, 아니면 그쵸. 우리가 데이트하자 그래도 자꾸 바쁘다거나 네. 아니면 다음 주에 만나자거나 연애를 하는 중인데도 네. 그러면 상대는 알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시간을 쏟지 음, 않는 거구나. 변했거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헤어질 때 커플들이 네. 진짜 많이 싸워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싸우고 와서 친구한테 네. 다 말하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웠다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이제 남자친구 없어, 아, 뭐 여자친구 없어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게 잘 생각해 보니까 네. 누군가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예를 그쵸. 들면 네. 내가 만나는 연인이 뭐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여사친이나 남사친을 만나서 나한테 음, 들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안 좋은 언행으로 네. 나한테 뭔가 나쁜 말을 많이 해서 헤어지는 경우면 우리가 친구한테 만나서 다 말을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잘 보면 우리 둘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데 아, 감정이라는 게 0에 도달하게 된 거야. 그쵸. 그때는 친구한테 말할 때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냥 내 생각이 정리가 된 거고 나도 네. 이 감정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잘 표현해서 말하겠지만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이잖아. 그쵸. 그리고 말해도 별로 친구들은 흥미를 못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감정이 이제 끝나서 헤어졌다 하면. 친구들은 네. 이별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썸에 관심을 가지죠. 그쵸, 그쵸. 연애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 만나. 네. 헤어질 때는 그냥 위로와 그냥 뭐 밥 한 번 먹자. 그쵸. 대부분 그런 게 아닐까. 네. 근데 20대 이별에는 네. 미숙하다고 느끼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연자님 글을 네. 읽었었을 때 네. 살짝의 뭐랄까 죄책감, 미안한 감정들. 네,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별하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 감정이래요. 네. 아.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닐까. 아. 그러면서 조금 더 잘해줄 걸. 근데 우리가 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만나고 있을 때 잘해야지. 아,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죠. 맞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사이니까. 네. 지금 사연자님이 느끼는 불안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불안감 중에는 지금은 이제 이별을 한 상태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톡을 차단당했을까봐. 그러니까 이미 다시 시도하기도 전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봐 그런 것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잘 생각해보면 네. 사연자님이 3년 동안 누군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 그쵸. 그리고 카톡도 남자친구랑 많이 했을 거고 전화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었을 때 네. 남자친구한테 하자 그러면 편하잖아요. 맞아요. 익숙해지셨겠죠. 친구한테 보고 싶은 영화 보러 가자 그랬는데 친구가 그거 안 봐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 주에 뭐 시간을 낼게 아니면 뭐 한 달 안에는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쵸. 개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할 때 남자친구 있었는데 그런 네.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느끼는 공허함은 아,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20대 연애 때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엄마한테 할 얘기를 그냥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네. 얘기하면서 그쵸. 우리 이런 일 있었잖아. 아니면 뭔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직장인들도 힘든 일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연인한테 얘기했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그쵸. 그리고 가장 잘 또 공감을 해주는 게 또 연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불안함이 오시거나 아니면 좀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네. 내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해요. 네. 우리가 이별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혜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저는 근데 이 과정이 없다면 네. 나중에 더 마음이 아프거나 후폭풍이 와요. 그쵸. 이런 시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런 마음 정리와 내가 극복하는 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내 감정에 좀 더 직시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실컷 울어도 보고 막 사진 보면서 괜히 막 이렇게 슬퍼해도 보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는 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걸 또 아예 잊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 시간이 진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걸 소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네. 이별의 아픔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쵸. 있거나 네. 아니면 뭐가 슬픈 노래를 틀거나 이러면 네, 네.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굴레에 계속 있으니까 그쵸. 울기도 하고 친구한테 말할까 하다가 울 것 같아서 연락 안 하거나 네. 이런 뭔가 되돌림표 안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연자님이 네. 재회를 원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이때는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뭔가 내가 먼저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네. 상대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이 왔었을 때 단답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네. 갑자기 예전처럼 웃으며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잘 지냈어 그러면 뭐 나도 잘 지냈는데 넌 어때 이렇게 하다가 네. 더 할 말이 없으면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없어지거나 예전에 이제 연인처럼 뭔가 이렇게 그쵸. 티키타카 대화가 아니니까 그쵸, 그쵸. 달라진 거라 느끼는데 오히려 그랬었을 때 조금 더 내가 뭔가 언제 혹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때 조금 싸워서 헤어졌으니까 한번 만나는 게 어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이 상황이 이성 문제라는 뭔가 그런 헤어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네. 헤어지는 이유는 각각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성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남자친구는 다른 걸로 뭔가 내 그쵸. 감정이 지쳐 있거나 아니면 너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원래 이별하고 나서는 뭐 하나하나가 다 그 그쵸. 이유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다 후회가 되시는 거죠. 그럼 재회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재회하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사실 저는 그 서로 진심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사과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군요. 그쵸. 그리고 이성 문제로 힘들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도 미안하다. 나는 사실 너랑 다시 만나고 싶었다. 솔직하게 말을 해보고 또 뭔가 이렇게 진솔한 대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회를 하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감정을 쏟아내야 돼요. 연애할 때도 솔직하게 말하면 네. 좋은 감정도 많지만 네.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떤 감정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데이트할 때 즐겁게 데이트하지만 갑자기 뭐랄까 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아니면 그 다음에 뭔가 여행을 갈 때거나 네. 아니면 뭔가 할 때 안 맞아서 아. 이야기를 좀 나누거나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연자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이 좀 단단해졌을 때 제 네.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아. 용기를 내시라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혜린님은 마지막으로 조언해줄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한번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한 번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3년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별의 골든타임이 네, 있군요. 아직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남자친구분도 완벽히 잊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갔던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쵸. 뭔가 봤던 영화라든지 그쵸. 아직 다 추억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이 시점에 한번 연락 드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골든타임을 잡아라. 네. 우리가 사연 끝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조언을 드렸지만 아마 네. 사연자님이 조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힘내시면 좋겠다라고 응원 드릴게요. 네. 꼭 극복하시거나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